자, A라는 사람은 25년 전에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에 밭으로 경작을 해왔습니다.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경작을 해왔는데, 최근에 D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년 전에 자기는 C로부터 그 밭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니까 밭을 소유권 넘겨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25년 전에 이미 밭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C라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이 C는 다시 1년 전에 B라는 사람에게 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효 취득 전후에 땅 주인이 이렇게 바뀐 경우에도 시효 취득이 되나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효 취득 기간 전후에 땅 주인이 바뀐 경우란 개인이 남의 땅을 점유한 지 아직 20년이 되기 이전에 땅 주인이 바뀌거나 20년 이상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된 뒤에 땅 주인이 이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자,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25년 전에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에 밭으로 경작을 해왔습니다.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경작을 해왔는데, 최근에 D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년 전에 자기는 C로부터 그 밭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니까 밭을 소유권 넘겨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25년 전에 이미 밭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C라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이 C는 다시 1년 전에 B라는 사람에게 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A에게는 25년 전에 체결한 매매 계약서가 그동안 분실되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사실을 제대로 증명해 줄 증인도 없는 상황이라면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이제 어렵게 되는데, 결국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사례에서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전후에 대상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취득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서 취득 시효가 중단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취득 시효는 한 사람이 이제 점유를 시작한 지 20년 이상 계속 점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그 소유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내 땅이니까 내 땅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런 경우에 중단이 되겠죠.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먼저 B에서 C로 소유 명의가 변경된 시점이 지금부터 10년 전이기 때문에 20년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이제 아직 15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A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서 5년만 더 점유하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다시 20년을 더 점유해야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 전, 즉 점유 시작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 판례는 점유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 바, 취득 시효 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제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에서 C로 소유 명의가 변경된 시점인 지금부터 10년 전을 기준으로 볼 때 취득 시효 기간이 A가 처음 점유를 시작한 25년 전부터 계산하면 아직 15년밖에 경과 안 된 시점이고, 이로써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A의 취득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되어서 5년만 더 점유하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B에서 C로 소유 명의가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20년 이상 점유해야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자, 다음으로 C에서 D로 소유 명의가 변경된 시점은 지금부터 1년 전입니다. 근데 A가 처음 점유를 시작한 25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24년이 경과해서 취득시효 기간인 20년이 완성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A가 시효 취득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그러니까 점유 시작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 관해서 판례는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C에서 D로 소유명의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지 4년이 지났고 지금부터는 1년 전에 D가 이 밭을 이제 매수했기 때문에 A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D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으로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D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다시 20년 이상 이제 점유해야 비로소 이제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C가 A의 시효 취득 사실을 알고 있지만 A가 시효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고의 또는 과실로 취득 시효 대상인 그 밭을 D한테 처분했다면 이건 불법 행위가 됩니다. 이때 C로부터 매수한 D가 선이라면, 그러니까 C의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는 그런 선이라면 C는 시효 취득자인 A에 대한 등기 이전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위법 행위를 한 것이 되어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그 배상액은 밭의 이제 시가상당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밭이 D한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A한테는 그 시가상당액을 이제 배상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D도 악의적으로 A가 이미 시효 취득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어떤 매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러면 이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무효로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A는 D 상대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 C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A가 C의 고의나 D의 적극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D의 시효 취득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2차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점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그에 따른 등기 이전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제3자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인 20년이 새롭게 또 경과됐다. 그러면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점유 취득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 시효의 완성을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차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A가 B로부터 D에게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된 후에도 그때부터 다시 20년 이상 소유에 서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2차 점유 취득 시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시효 취득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하지만 취득시효 완성 후에 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 시효 취득이 중단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20년 이상 점유를 해야 비로소 이제 시효 취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